정부가 오늘 일본 크루즈선에 한국인을 수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내일 19일 8시쯤에 김포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아베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법을 소개하면서 아베 정부도 한국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일본의 그 감염 실태가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왜 바쁘신가 봐요. 사실 오늘 스튜디오로 좀 모시고 싶었는데 많이 바쁘시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산케이신문 기사를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산케이신문 기사를 쓴 분이 구로다 가스히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상당히 유명하죠. 예, 오랫동안 한국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썼다가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고발도 당한 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은 카토 테츠야라는 예. 그 당시에 지극장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이분은 그 카토 테츠야 씨의 그 전임 그 서울 지극장이었어요. 아, 전임이었군요.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전에 뭐 한국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무리도 일으키고, 그래 그 좀 우익적인 성향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예, 뭐 계속 그러니까 일단 그 상계신문 지극장으로 퇴임한 후에도 뭐 천년 퇴직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한국에 쭉 남아서 그 상계신문의 특별 기자 같은 그러한 자격으로 아직도 기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막는 데 성공하고 있다. 2015년 다수의 사망자를 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도 있어 이번에는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이 사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산케신문의 다른 칼럼을 조금 제가 더 봤는데요. 다른 칼럼에서도 일본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꽤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친 아베 정권의 기관지 같은 아베 정권의 기관지 같은 산케신문의 사설이나 칼럼마저도 그렇게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 현지 분위기가 좀 어떤지 교수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일본 현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사망자도 나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크루즈선 안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일본 내부 분위기는? 네, 먼저 처음은 일본 정부도 대수롭지 않는 그러한 전염병 같은 보도를 많이 시키고 있었는데,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특히 한 사람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줄줄이 큰 이벤트가 취소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한국하고 비슷한 지금 경계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갖기 시작했다. 조금 늦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한국보다는 환자 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터졌고
그 일본에서도 그 크루즈선 크루즈선 안에 그 감염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요. 예, 예. 오늘도 그 66명이 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그 일본 국내의 확진자하고 합해서 600명 넘었습니다. 예, 예. 그러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선 안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경로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일본 내에서 예.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군요. 이거 2월 13일쯤부터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그 북쪽은 홋카이도, 남쪽은 가장 제남단에 있는 그 오키나와까지 예.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오키나와에도 그래서, 나왔어요? 눈에 오. 안 보이는 확진자가 예. 아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할 곳이 아닌가. 그러한 그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방역, 이런 방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일본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사실 일본 내부에도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자연재해도 많았고 사실 일본이 그동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잘 대응해 왔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좀 의문이에요. 왜 이번 사태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누가 중심인가라는 예. 부분이 뭐라 할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한국은 하나입니다. 예, 예. 대책본부가 있고 예. 다른 기관들은 모두 그 협조하는 체제로 상당히 아주 체제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비해 일본은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부의 그 책임자들의 말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사실상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 코로나 19에 대한 그 대응 자세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도할 정도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라라고 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 확산을 막는데 주요했다라고 하면은 그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이하게 사태를 처음에 인식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 우한의 전세기를 그 세계에서 먼저 보낸 게 일본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이후 전세기로 도쿄에 도착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시설이 아니라 호텔에 수용시킨 것부터 문제가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국가가 왜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예. 그 일반 호텔에 사람들을 그렇게 수용해놓고 또 60명 정도, 200명 중에 60명 정도는 그 2인 1실로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두 사람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요. 예. 처음부터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부메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하선을 안 시킨 게 감염자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게 추후에 도쿄 올림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더 악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선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일본 내에서의 감염 그것은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크루즈선 안에서의 방역에는 완전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550명 정도가 크루즈선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네, 아직은 그 모든 검역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 크루즈선 안에서의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아마 발병면 수준까지 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가 감염된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이 전염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기에 그 샘플만 보면은 한 20에서 25%가 감염이 돼 버리면 이거는 어쨌든 정부가 조치를 잘못했다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이 이 중국 다음에 제2의 진원지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크루즈선에 대한 대처, 실패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미국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다른 나라들도 동조해가지고 홍콩, 캐나다, 기타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를 보내는 것을 결정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를 보내는 것을 결정했고, 오늘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우려를 하는 게 이게 도쿄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어떻게 그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 거야?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도쿄 올림픽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확진자들이 확실하게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역 감염이 본격적으로 일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몽골 쪽에서 일본의 아이치현에 양근 선수를 보내고 훈련시킨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27일부터였는데 그거 몽골 쪽에서 일본에 통지해 왔습니다. 중지하겠다. 예. 그리고 또 3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도쿄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번에도 3만 7천 정도가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200명 규모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렇군요. 200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에리트 선수들이고 일본이 일부러 초대한 사람들이니까 나머지 보통 일반 참가자는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마라톤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요. 기타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지금 취소되고 있어가지고 도쿄올림픽 자체도요. 예선을 지금 일본 안에서 거의 못하게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에서는 더더군다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은 7월인데요. 7월 정도에는 바이러스는 많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더워지면은 잦아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본선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이전에 예선을 각지에서 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엄청난 자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본선도 용이하거나 혹은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예선이 열려야 되고 그게 특히 중국에서도 많이 열리고 일본 내에서도 열렸던 이런 경기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금 어려움은 취소 혹은 축소해야 되고요. 혹은 영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영리할 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4월이 되면 가라앉는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일본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낙관할 수 없다. 그러면 5월, 6월까지 가면 도쿄올림픽 못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베 정부에 대한 좀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리더십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아베 정부,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교도통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지율이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뭐 41% 있었는데요. 예, 예. 8.2%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또 그 프로 정도 올라가가지고 예. 46.2% 정도가 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이슈로 좀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일본의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먼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가지고요. 일본 국민들에게 거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바다로 반류하겠다. 그렇게 거의 일본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는 일본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로서는 올림픽 끝난 후에 그렇게 반류하겠다.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올림픽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법병으로 볼 수 있는 코로나 사태가 대신 일어나 버려 가지고요. 아베 정권이 상당히 그러한 소문이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원자력 특히 오염수 문제는 정말 언론 통제를 했는데 또 다른 데서 진짜 올림픽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참, 일본, 이웃 나라인 일본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네요. 그것과 관련 다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이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로 한국 정부에서 이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지난해 12월 국장급 실무 대화 이후로 진전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도 다시 종료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나요? 지금 크게 보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그런 식의 인식을 비력했다라는 뉴스는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역시 코로나 19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조금 일본 내에서도 조금 이슈로서는 축소가 되었고요. 또 하나 역시 코로나 문제하고 비슷하게 일본 내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의 스캔들 문제입니다. 스캔들이요? 어떤 건가요? 스캔들은 벚꽃 스캔들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특히 지난해 4월에 15,000명 정도의 국가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벚꽃을 보는 모임에 일본 정부가 초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중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거는 특히 아베 전의 선거구에서 1,000명 이상의 유권자를 사실상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싼 가격으로 향을 제공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일종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례이고,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계속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향을 제공했던 그때 호텔하고 주고받고 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 그런 거 주고받고 하지 않았다라든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호텔 쪽에서는 그거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거짓말쟁이다. 라는 게 상당히 확산돼 가지고 예. 지금 그 코로나 19 문제하고 비슷하게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이지만 그 복고 스캔들 문제가 예. 아주 계속 지금 국회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아베 총리를 그 문제로 야당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군요. 일단 정치 스캔들도 있고 이 코로나 방역 실패 문제도 있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면 초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베 총리의 머릿속은 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예. 자신의 스캔들 문제를 어떻게 진화시키는가 이게 두 가지가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 지금도 예.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이 머릿속에 많이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웃나라의 불행은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본이 싫은 게 아니라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이 싫은 거지 일본 열도 뭐 국민들이 싫은 건 아니니까 일본도 빠르게 코로나19를 빨리 극복을 하고 좀 방역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